윤석열 당선인은 내일 청와대를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점심 식사를 함께할 예정입니다. 허심탄회한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의 대화를 위해서 이 점심 식사와 간담회에는 배석자가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당선인이 많은 주제, 현안을 놓고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 측은 밝혔는데요. 기분의 윤석열 당선인 측 대변인은 내일 오찬 회동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 부분은 말이죠. 이미 국민의힘의 내부 의견은 정리가 된 것 같고 당선인의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최재성 전 수석의 생각은 어떠세요? 윤석열 후보가 실제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께 사면을 요청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이미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에서도 여러 차례 저 이야기는 했어요. 사면의 필요성. 네네. 그런데 이제 두 달 후면 취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새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굳이 당선자 신분과 현직 대통령 만나면서 사면을 요청할 필요가 있느냐, 이 점이 이제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국민들이 조금 달리 보는 그런 여론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의 쉽게 말해서 범죄 행위는 본인이 이제 직접 주도를 한 그런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은 비선 실세에 의해서 사실상 대통령이 좀 이렇게 끌려간 그런 경우고, 그래서 사면 여론도 두 대통령이 좀 더 달랐거든요. 그래서 통합을 명분으로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두 달이 후면은 취임하는 당선자가 요청할 필요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필요한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재성 전 수석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한다. 이것 자체가 불필요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와는 성격이 다른 것 아니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사면되지 않았습니까? 김재원 최고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이제 물론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어떤 범죄 그 행태나 뭐 여러 가지가 다르다고 말씀하시지만 법원에서 판단하는 형량도 또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그 형량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형량이 또 낮거든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같이 사면을 하려면 사면을 하지 왜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굳이 사면을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논란에 대해서 당시부터 지금까지 아마 그때는 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수감되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임기 마지막 그 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끼워 넣기 위해서 일부러 빼두었다. 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언론에도 그런 의혹이 제기되었었고요. 저도 또 공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청와대 속내가 대외적으로 공개된 적은 없죠? 아니 그러니까 예. 이제 추측하면서 예. 비판한 사람들이 굳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고 둔 것은 임기 말에 김경수 경남지사를 사면하기 위해서 그때 끼워 팔 뭐 미끼 상품이냐 이런 공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당시에는 아무래도 김경수 지사가 수감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사면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웠을 거다. 뭐 그런 분석까지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것은 사실 인도적으로 보나 또 어떤 그 정권에서 과거와의 화해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나 지난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 라는 입장이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결자 해지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면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김경수 지사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께서 판단할 영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정치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마치면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을 그 스스로 해결한다는 뭐 결자 해지의 그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사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생각이 이 문제에서 또 엇갈리고 있어요. 최재성 전 수석은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그때 사면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하신 거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현 정부에서 유죄 확정을 받았던 사안이니 현 정부에서 결자 해지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청와대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 문제는 모르겠다. 내일 윤석열 당선인이 만약에 그 이야기를 제안한다면 그때부터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검토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 관계자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현직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5월 9일까지다. 그 사면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판단할 이야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실제 형식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네. 뭐 대통령께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사면권을 행사할지 말지는 대통령께서 결정하는 게 맞죠.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가 내일 청와대 오찬에서 사면을 요청하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추측이 아니고 대변인이 사면을 요청하겠다고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당연히 사면에 대해서 그 언급이 있을 텐데 청와대가 어떻게 판단할지 그것은 이제 지금 뭐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고 미리 이렇게 공지를 하면 대통령께서도 나름대로의 생각을 또 당선인한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잘 해결이 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 헌법상으로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한 것 자체가 이런 정치적 사건 또는 사법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그 사법상의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를 오히려 그 제도적으로 터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국민들 어느 누구도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선고된 형량을 모두 복역하고 만기에 출소하리라고는 예상하지 않거든요.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히 더 고령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자신이 받은 형량을 다 채우는 것은 결국 옥중에서 여생을 마치라는 식의 그런 논리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사면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이 국민들의 그 바람이라면 대통령께서 뭐 역사와 화해한다는 의미로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그런 결정을 해주시고 또 내일 뭐 당선인과 만나는 자리에서 그런 데 대해서 확답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 사면 문제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 중요한 계기가 하나가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날짜가 5월 10일이에요. 그런데 그 직전에 5월 8일인가요? 5월 8일이 아마 석가탄신일이어서 원래 석가탄신일 때 이런 사면 조치 같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국민 화합을 위해서. 예. 우선요, 뭐 김경수 지사가 예. 소위 말해서 이제 수감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사면할 수 없어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분리했다. 일단 이런 논리로 자꾸 접근을 하면 사면 요구 자체가 정략적이라고 그렇게 또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결자 해지 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디 뭐 원칙도 아니고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세 번째로 국민 감정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국민들은 지금 전직 대통령이라고 이 소위 말해서 이제 형을 받고 무조건 사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각각 의견을 달리해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매우 사면에 대해서 높은 여론이 있었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지금 쭉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 뭐 이 교과서에도 없고 또
정략적으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서 사면 요구를 한다. 당선자가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이 좀 뭐라 그럴까요? 순수하지 않게 좀 보여집니다. 순수하지 않게 보여진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예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최재성 전 수석의 생각이 전혀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어쨌든 지금 대선에서 나타난 표심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국민 통합 아니겠습니까? 이 국민 통합에 대해서 아마 최재성 전 수석도 그건 동의하실 거예요. 이거는 정말 0.73%포인트 차에 박빙의 승부가 난 것은 이긴 쪽도 승리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앞으로 국정을 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표심이 극명하게 엇갈린 만큼 그 패배한 쪽을 지지한 분들의 마음까지 얻어나가는 그런 국민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 들어보고 저희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통합의 시간입니다.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많은 갈등과 혐오가 표출된 격렬한 선거를 치른 지금이야말로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과 포용을 강조했어요. 자,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조치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윤석열 당선인이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와 다르고 이건 개인의 부패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법이 단죄를 했는데 무작정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명분으로 사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라고 하는 반론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은 분명히 건의할 것이 확실시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죠. 예. 그 어떤 판단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 통합이라는 게 대통령 전현직 대통령의 통합이나 정치인들의 통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사면에 대한 국민적 여론, 요구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하고 있는지,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이 국민 통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그렇게 갖다 붙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문제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지만요.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당선된 당선자가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을 사면하라고 하는 게 국민 통합에 오히려 그 역설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DJ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를 자신을 사형 선고도 하고 또 탄압했던 그 당사자들에 대해서 피해 당사자로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윤석열 후보가 국민 통합을 얘기하면 오히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야당과 관련된 이제 민주당이죠. 민주당과 관련된 인사를 사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 통합을 대통령의 사면으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전인수격인 언어들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네.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이 그 이명박 대통령 시대를 이끌던 그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고, 그 이명박 대통령의 범죄라고 하지만 사실 그 내용도 또 논란이 계속 있었던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이제 정치적인 사건으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그런 사건 자체가 그냥 단순한 부패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게 누구의 재산이냐, 그걸 가지고 본인 재산이 아니었느냐, 아니면 형님의 재산이냐, 그걸 가지고 오랫동안 논란이 되다가 결국 이제 재판까지 넘어가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그 가벌성 문제를 또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았으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또 두둔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국민 통합의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국민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을 교도소에 수감하고 있는 나라가
그럼 과연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노력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적들 내지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그 탄압이었느냐, 뭐 그렇게 오해하는 또 국민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할 당시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한풀이 차원에서 이 사건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하다, 그렇게 또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없지 않거든요. 이런 면을 모두 그 역사와 화해를 하자, 또 해원하자, 뭐 그런 의미에서 사면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슨 개인 비리다 또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면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별로 없다, 여론도 나쁘다, 뭐 그런 이야기만 계속하면서 사면에 반대할 것이 아니고, 또 전향적으로 더군다나 대통령 당선인이 새로운 그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국민 화해와 국민 통합의 그 정신으로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만나면서 분명히 사면 얘기는 나올 것이 확실시가 되는데 청와대가 앞으로 어떠한 결론을 내리게 될지, 그리고 지금 최재성 전 수석은 반대 의견을 냈는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 임기 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당선이 취임하면 취임 직후에 사면을 할 수도 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취임 후에 사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사면에 대해서 자신 의견을 밝히셨으니까 그러면 임기 중에 사면을 하는 그런 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를 굳이 그렇게까지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이제 그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검찰의 조사를 받고 또 불행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당사자의 지위에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직접 법률 문제를 담당하고 법률 대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느끼는 바가 있었을 텐데, 뭐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금 사면하지 않을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이제 또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달리 더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그런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왕에 이제 이런 정도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당연히 이 사면의 그 은전을 베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최재형 전 수석님 하실 말씀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님도 저는 빨리 석방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때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또 대통령에 당선돼서 그 중책을 수행해 오신 분들, 그분들을 이렇게 장기간 구금해 놓는 것이 그게 우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국민 통합을 생각할 때 과연 그것이 미래를 향한 정치로서 맞는 것이냐,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참 역사의 아이러니, 모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특별검사팀으로 그 국정농단 사건도 수사했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아마 한동훈 검사장이 또 맡아서 했었고, 또 윤석열 당선인이 그 당시에 지휘 라인에 분명히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그 두 사람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대선 과정에서 얘기를 했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안 되는데, 제가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그 기억을 좀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매몰돼서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5년 가까이 복역해서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습니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러한 의견을 밝혔는데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합니다. 결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대통령 당선인의 의견을 그렇게 가볍게 넘길 사안, 그건 우리가 결정할 일입니다라고 그냥 만약에 듣는 데서 그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는 게 또 지배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 뭐 그렇게 건의를 뭐 할 수 있죠. 50일 후에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최재선 예. 교수님께 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건 대통령의 이제 예, 예. 고유 사명, 권한인데요. 사명권이니까. 제일 중요한 예. 거는 이제 국민 감정이에요. 그것이 뒷받침이 안 되면 저것은 통합이 아니고 오히려 이 분열의 사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 여론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잠시만요.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결정했을 당시에도 촛불 집회에 참석했던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러려고 촛불 들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분명히 분출됐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하시는 분들도 저희의 이런 생각과 판단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부탁드렸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체 국민 여론이 사면해야 된다라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높았고요. 이명박 대통령 경우에는 당시에 그렇질 못했습니다. 그 점도 감안한 거고 수용 기간, 수감 기간하고 건강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 두 문제도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시 석방도 됐었고요. 또 병원에도 이제 많이 있었고 네. 그런 점도 이제 부차적으로 고려가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국민 정서, 국민 감정 여론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건강이나 이제 수감 기간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된 것인데,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자꾸 통합으로 이명박 대통령 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논리적 내지는 현실적 근거가 뭐냐라는 저는 개인적인 의문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이 사면을 주장하시는 논리에도 안 맞는 것이, 아까 뭐 이명박 대통령의 법원 판결도 사실은 뭐 또 재해석하고 이런 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 판결이 난 거를 또 어떤 거는 판결이 난 거를 또 그걸 거부하냐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또 달리 해석을 해서 갖다 붙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명박 정부 당시에 정치적 타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수사했고 기소했고 이 수감을 했다. 이렇게 논리가 가면요, 그거야말로 윤석열 당선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면을 건의하는 것은 그거는 뭐 판단에 따라서 뭐 건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통합하고 구원, 과거와의 화해를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이명박 대통령의 수사나 구속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보복이라는 이런 걸로 가게 되면요, 엄청 스텝 꼬이는 거예요. 당시 그 한동훈 검사장 또 윤석열 당선인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를 딱 떼서 이 문재인 대통령한테만 제기를 하고 이 성격 규정을 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서거에 대한 보복으로 이렇게 수감된 것까지 정치적인 해석을 그렇게 달아버리면은 이거는 건의하는 내용 자체나 이것도 왜곡됐지만은 이 정당한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결정이 내려진 직후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서운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에게 서운하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내년, 그 전에서는 내년이겠죠, 올해 석가탄신일에 하려고 남겨둔 것 아니냐는 그런 질문에는 제가 답변할 겨를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감사하든 사죄하든 그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께 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면권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봤더니 참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 내릴지, 최재성 전 수석이 얘기하신 그런 내용도 문재인 대통령은 검토하고 고려를 해야 되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이야기도 문재인 대통령의 또 판단, 고려가 돼야 되는 것이고 말이죠. 과연 어떻게 결정 내리게 될지는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통 크게, 그리고 그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많은 걸 뭐 제대로 보시고
충분히 좋은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